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물의 흐름을 전류라 볼 수 있고요. 물의 높이 차이를 전압, 그리고 펌프를 건전지, 밸브를 스위치, 물레방아를 전구. 물레방아는 이 물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장치이기 때문에 물의 운동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죠. 그리고 전구라는 것도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의 일부를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의 형태로 사용을 하는 곳이니까 이 물레방아와 전구를 같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로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통로니까 수로를 전선이라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물 흐름 모형과 전기 회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았는데 조금 더 해볼게. 예를 들어서 건전지라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만약에 건전지가 없게 되면은 도선에는 전류가 안 흘러. 근데 건전지를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전기 위치 에너지 차이가 생기게 되니까 도선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건전지가 만약에 1.5V라고 하면은 1.5V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도선에 이제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이동을 하는데, 전구라는 곳은 아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건전지가 1.5V만큼 에너지를 높여줬으면은 전구에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까먹는 곳이겠지. 그래서 전구를 통과했을 때는 전압이 줄어듭니다. 전압이 감소합니다. 자, 전압이 감소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다시 전자들이 전지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전압이 높아지고요. 에너지가 높아지고 전구를 다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전압이 감소합니다. 자, 요게 우리가 이제 전구, 전지에 대한 회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본 것 같고, 자, 물 흐름 모형에 비유해 봅시다. 자, 전지가 전기 회로를 따라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여 전구에 계속 불을 켤 수 있는 것을 물 흐름 모형에 비교를 하게 되면은 펌프로 물을 계속 올려서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계속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전구를 통과하기 전후에 전류의 세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류라는 것은 물의 흐름이라고 했었어요. 물레방아를 통과하기 전에 물의 양이 안 변하잖아요. 통과하기 전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전류의 세기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물레방아를 지나기 전과 후에 물의 양은 변하지 않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야. 자, 전구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빛이나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되는데, 이거를 물 흐름 모형에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은 물레방아에서 물이 흐를 때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이 물레방아의 운동 에너지 혹은 물레방아에서의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항에 대해서 살펴볼게. 저항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고, 이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 원자 핵과도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부딪히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소비되는 에너지, 뭐 부딪히는 과정에서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때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 부르더라. 자, 그러면 아무래도 저항이 작으면 좋겠죠. 저항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좀 작으면 좋을 것 같아. 특히 이 도선 같은 경우에는, 도선은 내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곳이 아니잖아.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뭐 도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 뭐 여기 전구를 하나 달아놓을까? 그러면 건전지를 내가 1.5V짜리 건전지를 연결해 주었을 때 이 에너지를 온전히 전구에서 사용을 하면 좋겠어. 근데 이 전구에다가 불을 켜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선을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내가 사용하기 원하는 곳은 전구인데 이 도선에서 만약에 전기 에너지가 사용이 돼버리면은 전구에 온전히 내가 1.5V 에너지를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날아가는 에너지가 생기니까 아쉽겠죠. 더 전구를 밝게 켜고 싶은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 도선의 저항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 도선의 저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얘들아? 자, 도선의 저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을까? 자,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얘들아? 그러면
간단하죠. 최대한 전구를 달아주는 이 도선의 길이가 짧으면 되겠죠. 도선의 길이가 짧으면은 이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부딪히는 횟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항의 길이가 작아야 됩니다, 우선. 자, 저항을 줄이려면 첫 번째로 길이가 짧아야 돼요. 길이가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선의 단면이 있겠죠. 도선의 단면이 작은 경우랑 도선의 단면이 큰 경우를 비교했을 때 도선의 단면이 작으면은 아무래도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원자핵과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근데 도선의 단면이 커지게 되면은 전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지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전자로 생각했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통로가 좁으면은 아무래도 가는 길에 많이 부딪히겠지만 갈 수 있는 통로가 넓다면은 가는 길에 부딪히는 횟수가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단면적이 넓으면은 도선의 단면이 넓으면은 저항의 크기가 줄어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안에 있는 재질이 중요합니다. 재질이 뭐 굴이냐 아니면 뭐 은이냐 금이냐 알루미늄이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금속 원소에 따라서 이 고유한 저항값을 갖고 있는데 가장 아무래도 저항이 작은 것은 금입니다. 근데 금은 비싸겠죠. 그래서 도선의 단면에서 도선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 구리 아니면 뭐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비싸니까요, 금이. 자, 이렇게 해서 전류, 저항, 전압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ohm의 법칙 한번 알아볼게. 자, ohm의 법칙은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뭐 전류가 있을 때, 자, 전류의 크기를 키우고 싶어. 그럼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전류를 높이고 싶어. 그럼 저항을 어떻게 하면 될까? 저항을 줄이면 되겠지. 그러면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인 거지. 그러면 저항과 반비례 관계고, 그 다음에 전류와 전압을 한번 볼까? 자, 아까 우리가 전압을 높여주게 되면은 전류가 커진다고 했지. 그러면 둘은 서로 비례 관계인 거죠.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전류를 우리가 I라고 정의를 하고요. 전압을 V, 저항을 R이라고 정의하니까 해당 식을 정리해서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프 상에서도 지금 보면 아래쪽에 전류가 있을 때 전압이 커지게 되면은 전류가 커지고요. 그리고 저항이 커지면은 전류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수업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